여러분 공원 좋아하시나요? 공원이라면 뭐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이렇게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만큼은 햇빛도 쬐고 바람도 쐬고 머리도 비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공원 좋아하냐니 뭐 그런 질문이 있냐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공원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사실 공원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싫어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쉬러 갈 때는 좋아요. 근데 자연을 보러 갈 때는 그때 너무 실망하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공원에 그냥 앙상한 나무 몇 그루 그냥 심어놓고서 거의 자연이 없는 상태인데도 그냥 그것을 평균으로 치는 문화가 이제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원이 좀 못마땅해요. 근데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심 한가운데라도 흙과 물이 있으면 자연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원도 단순 녹지가 아니라 어엿한 서식지로서 생태계가 사실은 있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이라 하더라도 뭔가 좀 충분히 자연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모습을 잃었거나 아니면 아직 다 되찾지 못한 그런 자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공원은 자연 같지 않은 자연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좀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이 원래의 생기와 풍성함, 왕성함, 그리고 다채로움을 제대로 되찾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 새로운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와일딩입니다. 리와일딩이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말로 하면 다시 야생으로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 직역하면 재야생화라는 말이 맞아요. 재야생화. 하지만 이거를 검색 엔진에 넣으면 그 꽃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큰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야생으로 만든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현재는 충분히 야생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리와일딩은 지금 세상이 야생을 전부 또는 상당히 잃었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뭐 아무런 동물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뭐 실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 바깥에도, 그러니까 산에도 들에도 심지어는 바다에도 이런 야생 생물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예 통째로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생물들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없어지면서 그들이 하던 생태적 작용도 함께 사라졌다는 게 더 큽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막 살면서 밟고 뜯고 삼키고 막 옮기고 싸고 순환시키는 그런 생태적 작용들도 함께 없어졌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작용들이 없어진 것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자연이 제대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와일딩입니다. 리와일딩은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리와일딩이 세 개의 C라고 중심이 된 개념이었습니다. 세 개의 C가 뭐냐면 모두 C로 시작하는, 알파벳 C로 시작하는 단어로서 핵심 서식지인 콜, 그 다음에 생태 통로인 코리도, 그리고 육식동물을 뜻하는 카니보,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리와일딩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도 근데 뭐 국립공원처럼 자연보호구역도 있었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그런 인식도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뭔가 그걸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생물들이 확실히 방해받지 않고 있는 그런 핵심 서식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서식지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되고, 그 사이를 거대한 육식동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생태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 이게 리와일딩의 원래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 아주 중요한 변화 한 가지가 강조되면서 완전히 이렇게 뜨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연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냥 놔두는 것의 가치를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자연 보존은 물론 열심히 했지만 멸종위기종을 이렇게 보호하거나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한마디로 인간이 꽤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되는 그런 종은 살리고 또 침입종은 없애거나 하고, 너무 증식하는 게 있으면 또 그런 것은 막았죠. 자연을 위한 것이긴 했지만 인간이 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맞춰서 자연을 관리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지키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언제나 좀 열세에 있기만 했습니다. 개발 압력은 계속해서 강해지면서 그 사라지는 것의 목록만 계속 늘어나고, 또 쇠퇴해가는 그런 초라한 자연을 그냥 겨우 방어하는 데
급급하게 됐던 거고. 지금까지는 언제나 그래서 그런 자연 보존의 노력들이 이렇게 열세였다면은 리와일딩은 처음으로 공세로 전환하는 자연 보존 관점입니다. 멸종위기종을 구하는 정도로 만족하지가 않고 그것을 목표로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생태계가 원래 가졌던 그런 풍성함, 왕성함, 다채로움, 다양함 이 모든 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목표를 인간이 정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자연이 제 갈 길을 스스로 정하도록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 그것이 리와일딩의 핵심 정신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리와일딩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시 야생으로 한다는 그 뜻은 야생 자연의 힘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리와일딩 아주 간단하게 일상어로 만약 정의해 본다면 자연이 제대로 회복돼서 알아서 잘 굴러가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대로 회복 그리고 알아서 잘 굴러간다. 이 두 가지가 리와일딩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연이 알아서 잘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사실 손을 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의 힘을, 자연의 복원력을 믿고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리와일딩은 그러면 인간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이 제대로 회복되게 하려면 자연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태계 구성원들이 골고루 있어야 그들이 모두 있어야 제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많은 생태계가 그렇지가 않아요.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의 그런 잃어버린 그런 퍼즐 조각들을 그 구성원들을 되찾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많은 구성원들이 없거나 적은 이유가 사실 우리 인간 때문이거든요. 소위 사나운 동물이라고 말하는 그런 최상위 포식자라든가 대형 초식동물 또는 핵심종, 생태계에서 중요한 많은 생물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놔두기만 해가지고는 자연이 제대로 회복되거나 할 그 과정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인한 생태계 구성원들의 그런 없는 상태, 심각한 누락만 인간이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연이 알아서 하게끔 물러서는 것. 그것이 바로 리와일딩의 정신입니다. 가령 가장 유명한 사례인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를 들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멸종된 늑대를 한 70년 만에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공원 전체의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근데 원래 애당초 그것을 노리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늑대가 제도입된 생태계가 저절로 펼쳐지도록 그냥 놔두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동시에 사라진 늑대들을 멀리 캐나다 또는 몬타나주 같은 데서 잡아서 옮겨 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리와일딩을 인간이 촉발하고 자연이 주도하는 생태 회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인간이 촉발하지만 결국 자연이 주도한다. 다시 야생을 찾는 이 움직임은 어떤 깨달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야생 생물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한 동물이지만 그 동물이 있고 없고가 너무나 큰 차이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차츰 알게 된 겁니다. 해달이 있어야지만 바다 숲이 유지가 돼요. 비버가 있어야지만 습지가 되살아납니다. 또 대형 고양이과처럼 아주 싸납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런 최상위 포식자가 있어야지만 또 초식동물들, 수많은 사슴이라든지 그런 초식동물들의 개체군이 조절되고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그냥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작은 존재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살면서 하는 온갖 작용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연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를 들어서 큰 열매를 맺는 나무는 큰 동물이 없이는 씨앗을 퍼뜨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원래의 모습대로 복잡다단하고 정교하고 풍부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다 갖춰지면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야생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리와일딩은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네덜란드, 독일, 포르투갈 등 유럽 전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요.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모잠비크와 세이셸 제도처럼 아프리카에서도 리와일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도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또 우리 아시아에서도 인도나 네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리와일딩이 이미 주류화되었다고 어떤 언론에서는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와일딩의 주요 저술가 중 한 명인 조지 몽디어라는 사람이 말했듯이 리와일딩을 통해서
침묵의 봄에서 소란스러운 여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리와일딩의 꿈을 꿉시다.